근데 지금 실거주 의무를 그러면 기본인데 이상하게 변질돼서 일종의 코스프레죠. 위기로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진 건데 그러면 회복을 했으면 걷어들여야죠. 근데 그걸 서울에 적용을 해요? 이거는 원래 의미와 국가 국민을 위한 제도의 어떤 틀과 약간은 갭이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으니까 이것마저 자기들이 동의하면 진보라는 정당이 가짜 정당의 어떤 오명을 쓸까봐 했을까 아니면 진정을 했을까는 난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그냥 온 나라가 실거주를 폐지하면 투기판하자는 얘기니까 저는 이거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약제도는 국가가 허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어서 박정희 정부 때 자금의 순환을 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여러 번 실패하다가 정착된 게 청약제도입니다. 청약제도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돈을 내면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한 현장에 할 때 이 시드머니가 중도금 대출도 주고 이걸 해주는 형태가 이어지는 형태인 거예요. 인구가 늘어날 시절이니까 청약 저축이 계속 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현장이 공사를 지면 건설회사가 땅 살 돈까지는 없어. 그죠? 개개인의 집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조합원들 주고 일반 분양을 할 때 그 돈을 지을 돈이 사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일단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믿고 분양을 받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무주택자와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윈윈으로 가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무주택자의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지금 실거주 의무를 그러면 기본 아닌가요? 기본인데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리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국가가 위기에 빠졌어요. 만약에 다 공사를 짓고 준비하고 하다 빠졌어요. 그러면 정부도 돈이 조금 유동성이 없고 공사하는 분들도 월급 주고 이러고 돈을 계속 유동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집이 팔려줘야 계속 이게 이어지잖아요. 팔려서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조금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국가가 위기일 때 본의 아니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 충격과 경제 문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자들이요. 내가 거기서 들어가지 않을 건데 집을 왜 사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개념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임대사업자 제도고, 그죠? 두 개가 좋은 뜻으로 나온 거예요. 뭘 위해서? 국가가 위기일 때 돈 있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셔서 세금을 많이 안 매길 테니 수익이 나도록 해줄 테니 이 긴급한 유동성 부족을 같이 갑시다라는 암묵적인 대화가 있는 거예요. 국민과 정부 간에. 그죠? 그럼 돈 있는 분들이 그래. 분명히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발전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테니까 세금도 안 받는데 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게 회복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때 분위기는 외세 침입이랑 비슷한 IMF였어요. 그죠? 물론 일부 기업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생긴 것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질돼서 주택시장이 지금 붕괴되지도 않았고 미친 집값이 지금 조정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일종의 코스프레죠. 위기로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진 건데 그러면 회복을 했으면 걷어들여야죠. 투기 조짐이 있으면 뺀다 그랬잖아요. 조절하고. 그런데 투기 조짐이 있잖아요. 청약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판이 됐는데 미계약이 30-40%. 왜죠? 로얄층이 아니거든. 빼서 재당첨 제한을 쓰니까 또 다 할 수 있어. 왜 하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없으니까 전국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청약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투기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좋아져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올인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너무 높으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팔려고 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그때 그 벌어질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비슷하게 썼어요. 어디에? 지방에 한해서. 지방이 못 차고 올라오니까. 서울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실거주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서울에 적용을 해요? 이거는 조금 원래 의미와 국가 국민을 위한 제도의 어떤 틀과 약간은 갭이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살려면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그동안 돈을 모아서 전세 내보낼 돈까지 되면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 논리라면 국토부와 정부는 전매 제한을 묶었어야죠. 전매 제한을 묶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그 논리가 맞죠, 여러분. 말은 거주 제한하면서 나중에 거주 안 하고 팔아먹을 건데 이게 논리가 부딪히니까 야당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으니까 이것마저 자기들이 동의하면 진보라는 정당이 가짜 정당의 어떤 오명을 쓸까봐 했을까 아니면 진정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제가 볼 땐 제한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방에 대해서 지방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을 거 이런 적이 있다라면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기니까 있는 분들이 가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소득이 받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닐까. 뜬금없이 그냥 온 나라가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투기판 하자는 얘기니까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같이 겸비된 어떤 형태 취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분들의 어떤 로망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약간 침체, 둔화기 때는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경매의 좋은 시점이 다가오는 시작점입니다. 바닥이라는 지점이 가는 도중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사이에 경매 주택의 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한 20에서 30% 좀 쌉니다. 특히 하락기에는 심하면 30, 40% 저렴합니다. 지금은 경매를 많이 했던 분들의 전유물이지만 지금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 누구나 뭐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쉽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 경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차익이 있잖아요. 단위가 1억여개예요. 최소 뭐 일주일 한 달은 해서 그 수익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여기 찍금 유튜브 보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하고 시고 나면 경매 물건이 어떤 것이 안전한 건지, 어떤 것들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복잡한 거는 경매 대리인 제도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대신 경매 시장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동네 부동산 중에 공인중개사분 중에 뭐 20, 30년 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경매 대리인이다.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그게 더 안전할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아깝거나 내가 계속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하고 싶다 이러면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뭐 경매학원 비싼 데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만 보셔도 80%는 된 거예요. 그리고 경매 법정에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 구경 3번만 꼭 하십시오. 거짓말같이 경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게 경매장의 모습입니다. 처음만 어렵지 다만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서 단어들이 좀 한자돼 있어서 좀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보류지라고 있어요. 조합에서 보류지라고 해서 그 예비로 분양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 사업이 정산될 쯤에 다시 분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이 조금 저렴할 때 분양한 거면은 시간이 흘러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저렴해요. 그죠? 그때 그런 것들은 입찰을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분들은 그 공고를 뭐 관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체크하는 데 찾아가지고 거기만 가시는 분도 계세요. 뭐 특별한 세계인데 그게 좀 저렴해 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언론에 많이 자주 나와요. 뭐 무슨 아파트 보류지 2채 로또 이래 가지고 그런 거 그냥 달라붙여서 하시면 되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 경매는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공부하시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두 마리를 함께 잡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는 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분명히 어디서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지금 없어. 근데 소득은 안 돼. 대출 조건이 안 돼. 그러면 이 경매가 딱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DSR을 안 봅니다. 대출 제한이 약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 계획 있고 충분할 때 그러면은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사고 싶은데 그 지역에 기존 주택이 난 대출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근데 아기가 방을 얻어야 돼서 꼭 사야겠어. 그러면 경매시장 두드리면 되겠죠. 대출의 제약이 좀 완화돼 있으니까 뭐 이런 방안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